네,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우선과제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미래 10년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오는 9월 중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이미 도래한 저출생 위기와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소수의 승자를 변별하기 위한 경쟁 교육과 결별을 선언하기 위한 교육 발전 계획이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안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 아래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국민이 염원을 담은 5가지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회견문 낭독 이후에 시민 요구를 소개하고 기자님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문 낭독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나성훈 공동대표, 백병환 정책팀장, 신소영 공동대표 순으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5대 우선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과제 첫 번째는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입니다.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수능 출제는 대학에서의 학습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교육을 EBS 교재 문제풀이 수준으로 약화했고 사교육 의존을 높이는 문제를 심화해 왔습니다. 상대평가와 오지선다형 출제는 내신과 수능에서 학생의 능력을 정량화하여 줄 세우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획일화된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학점제와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고교 내신 성시평가제를 도입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로 전환하며 오지선다형 수능을 논서수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취평가가 확대 도입된 2029 대입제도안을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정비 등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촉진 및 수능 및 내신 지필평가에서 변별을 명분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10년의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과제를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국교위 위원이 이러한 장기적 개선 과제를 도외시한 채 사교육 대체제를 공교육에 대폭 도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수립에 책임이 있는 국교위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설정하고 있는 공교육의 가치와 목표가 학교 교육과 평가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사교육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당장의 대입제도 안정성이라는 핑계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매우 시급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나 당장 변화가 어렵다면 10년의 단계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하십시오. 2029 학년도 대입제도 설계에서부터 변화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과제 두 번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책임교육 강화할 공교육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해 10년 뒤엔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맞게 교원의 수를 기계적으로 축소하기보단 책임 교육 및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는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027년까지 2,600명으로 감축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15.7명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원 수급 계획은 현 정부에서 차기 정부로 이어지는 긴 호흡의 정책이 아닌 현 정부 임기까지만 고려한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교위가 설립되었습니다. 국교위 스스로 100년지 대계인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라며 다음에 세부 정책을 제안합니다. 중소형 학교 체제 및 교원 양성 체제를 마련해 학령 인구 감소세와 유사 팬데믹에서도 책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소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고 그에 걸맞은 교원 양성 규모와 정책을 설계해 나갈 것. 지역 이탈과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교육 격차를 예방하고 교사 및 교육 자원 등의 공유에 기반한 인근 지역 및 학교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 도달을 지원하고 정확한 진단 평가에 따른 개별적 후속 학습에 맞춤 지도를 돕는 학습 지원 전담 교사의 배치 등 학습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학부모 안심, 홈티칭 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부모가 방과 후나 방과 중 일상적으로 자녀의 가정학습을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패키지를 지원할 것. 교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학령 인구 감소 위기를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의 질 개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원 수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규모와 내용 면에서 새로운 학교와 교실 모델들을 구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선과제 3. 위헌적 교육 불평등 유발하는 초중고 학교 체제 개선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교육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국교위의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는 우리 교육이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 이동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사교육 걱정이 교육부에서 22대 국회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단위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약 1,335만 원으로 일반 학교의 약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5배, 3인 가구의 3배에 달합니다. 또한 2023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강북구 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 4배, 외고 국제고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교육비 부담은 소수의 고소득층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사고 등의 의무로 부과한 사회통합 전형을 통한 입학은 계속 미달되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 고교 유형의 존치를 고집하고 있지만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과 개설 과목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고교 유형은 본래 목적이었던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수직적 서열화만 강화할 것이 자명합니다.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하는 대입제도 혁신과 함께 초중고 학교 체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배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 유형 존폐지 관행을 종식하고 일반 학교들 내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한 서울 지역 자사고는 9곳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두지 않아도 어느 학교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교위는 분리교육을 강화할 학교 유형의 유지를 고수할 게 아니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지역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고교학점제 내실화 계획 및 발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과 더불어 현재의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꾀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 선행 사교육을 촉발하는 학교 유형 운영 정책을 재편하는 일환으로 국제 중에 일반 중 전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영재학교, 과학고 체제의 위탁교육 체제 개선 등을 조속히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선과제 4.
대학 서열을 해소할 고등교육 상향평준화 정책 및 대입 보장제 추진을 요구합니다. 경쟁적 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사교육비 상승, 책임교육 약화가 발생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만연한 학력, 학벌 차별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뽑으려 할 뿐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지한 진로 고민 후 이루어지는 대학 진학 이후 성과보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오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풍조는 고등교육의 부실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학습 부담은 고등학교 이하 단위로 전가되어 경쟁 압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나란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에는 이 고등교육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과제 2번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에만 치중한 중장기 계획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역대 정부들은 대학 간 경쟁력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10수년간 다양한 대학 지원 정책으로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지방대학은 더욱 위태로워졌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정주 여건은 약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유지한 채 투입되는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대학 교육 재정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완화해야 합니다. 고른 재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대입제도의 연동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공동 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참여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2대 총선 중 일부 정당에서 채택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재정 확대 지원 아이디어에 공동 입학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대학 입학 보장제 아이디어를 검토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대학 서열과 입시 경쟁 등 얽혀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선 과제 5번째, 국가 차원의 사교육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사교육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합니다. 27.1조 원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교육비 상승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0년 과외금지 위헌 판결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사회가 사교육에 대해 자정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득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했습니다. 학생 대다수가 사교육을 통한 입시 경쟁의 대열에 참여한 현재 공교육은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었고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의 균등 원칙이 무색할 만큼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 망가진 사교육계에는 이미 초등 의대반을 위시한 아동학대 수준의 과도한 선행 상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교육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 준비반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과열된 의대 입시 경쟁에 대비하려면 가능한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모 학원의 경우 초2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를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상 교육과정의 속도에 무려 14배에 이르는 과도한 속진 선행교육으로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을 무시한 불량 교육상품입니다. 현재 이러한 일탈을 막을 최소한의 법률 및 정책적 방지책이 전무합니다. 앞서 4개의 우선과제에 해당하는 공교육 개선 정책과 더불어 사교육을 직접 규제 관리할 대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먼저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사교육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사교육관리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하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대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역대 정부는 정책적 실패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소 편향된 조사들을 실시하거나 결과의 일부만을 보도자료에 노출하는 등의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통계청이 시행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2024년 시행 예정인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 시험 조사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따른 평균의 과소 집계, 또 지역에 따른 편차 간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인은 물론 공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등의대반이나 초등의대반 같은 과잉 선행 사교육 및 고액 사교육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말 및 심야 교습 규제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고대 강대국 스파르타의 멸망 원인이 인구 감소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스파르타식 입시 경쟁을 해소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시기상조의 문제로 여겨 미래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문제를 다른 주체 혹은 미래 누군가에게 전가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늘 제시한 우선 과제를 진중하게 검토해서 미래로 나아갈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선 과제 5개를 담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상대평가와 오지선다 문제풀이 위주의 대입제도를 개선할 것.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책임교육 강화할 중장기 공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 셋째,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초중고 학교체제 개선 개편 계획을 마련할 것. 넷째, 대학 서열 해소할 고등교육 상향 평준화 정책 및 대입 보장제를 적극 검토할 것. 다섯째, 국가사교관리센터 설립 등 사교육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오늘 교육개혁을 위한 5대 우선과제를 제시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나오기까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올바른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 포럼을 개최한 본 단체는 계속해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교육 해소 캠페인 및 교육정책 제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함께 연대할 깨어있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25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다음은 시민 요구를 황종우 책임연구원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시민들이 국교육에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기 선생님은 학생을 위한 것이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선진국다운 미래지향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획일화된 기존 교육 체계에 아이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김민숙 선생님은 수십 년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끔찍한 입시 지옥으로 교육 체계를 유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경쟁적이고 무의미한 입시 지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채미 선생님은 상위 5%를 위한 교육 정책이 아닌 95%의 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승 선생님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국공립대학부터 점진적으로 권역별 고등교육기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재정 지원은 통합된 교육기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살인적이고 폐쇄적인 경쟁교육 및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인구 감소에 적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혜진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사로 산다는 것은 수포자, 킬러문항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부정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EBS 교재를 교과서 삼는 문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진도 나가기 바쁜 수업, 공동 출제로 인해서 개성을 잃은 수업 등을 운명처럼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운명에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역할은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특별한 과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연 선생님은 중등교육의 투트랙을 없애야 합니다. 영재고, 자사고, 특목고 등의 존재로 인해서 계층 분리가 확연히 이루어지고 교육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야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부터 확연하게 계층이 나뉘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사회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반드시 교육 정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별력 중심 교육의 폐해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강화와 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주 선생님은 아이들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준에 맞게 맞춤 교육이 필요합니다. 점점 학생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여 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게 집중하여 교육한다면 사교육 없이도 학교에 맡기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학교에서부터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형민 선생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재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학습된 영재가 아니라 진짜 영재들만 교육할 수 있도록 선별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주변 상황을 볼 때 영재가 아닌 아이들을 폭넓게 영재로 선발하여 사교육과 지나친 선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공교육만으로도 좋은 대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1, 2등급을 나누려는 의도는 출제되는 고난도 문항들 일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불필요하게 학습 시간을 늘려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출제가 되었든 간에 국가 기준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국가가 관리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전국의 학습 수준 관리가 가능해지고 굳이 학군별 지역별로 이사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추후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한 국민의 제언을 모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